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예전처럼 버티면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24년 여름 서울 성북구의 한 응급실에서 68세 조문자님은 갑작스러운 심박 이상으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활동했고 본인도 대수롭지 않다며 집에서 버텼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뻔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지럽지만 쉬면 괜찮겠지, 배가 좀 아프지만 자고 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는 착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같은 증상도 전혀 다른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병원을 늦게 찾아 발생한 응급 상황 비율은 50대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사소한 지연이 큰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문자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버티는 습관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도 모르게 건강을 잃는 문턱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몸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판단에 넘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어지러웠고, 예전에도 속이 쓰렸고, 예전에도 하루 쉬면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큰 경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68세 조문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살짝 어지러움이 반복됐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도 조문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손끝이 저려오면서 결국 119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리듬 이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조문자님은 자신이 예전과 똑같이 버틴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게 발생한 응급질환 중 약 절반 가까이가 초기 증상을 무시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지러움 같은 흔한 증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손상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놓치는 순간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는 증상은 반드시 기록해 두고 짧게라도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만 쉬면 된다는 생각 대신 의사에게 정확한 원인을 묻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병원 방문이 번거롭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별 문제 없다고 하면 괜히 민망하잖아. 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큰 병은
대개 작은 신호에서 시작되고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도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나도 그래. 며칠 쉬면 돼.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판단만이 정확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예전보다 약하게 느껴져도 실제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조문자님처럼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일수록 더 민감하게 살피고 바로 확인하는 생활 습관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니까 많이 하면 더 좋겠지.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방식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처럼 힘껏 걷고 과거에 하던 속도 그대로 따라가려 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세의 정혜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아침마다 2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무릎이 붓고 허리도 심하게 아파졌다고 합니다. 정혜수님은 잠시 쉬면 나아지겠지 하며 계속 운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과사용으로 인한 염증이 이미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에 예전 속도로 운동을 하면 관절이 먼저 손상됩니다. 이 말에 정혜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지만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관련 부상 중 절반 이상이 지나친 강도로 시작한 운동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부상은 단순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감소하고 관절의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운동이 몸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손상을 더 빠르게 쌓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속도보다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30분을 천천히 걷는 것이 1시간 빠르게 걷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힘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걷기만 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아령이나 의자를 활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과한 신호로 보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도 걷든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또는 운동은 많이 해야 살이 빠지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몸은 더 빠르게 지치고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결국 과도한 운동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체력을 깎아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혜수님도 지금은 하루 20분씩만 느린 걸음을 걷는다고 합니다. 속도도 무리하지 않고 주변 경치를 보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정도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보다 더 개운하고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몸은 밀어붙인 만큼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만큼 천천히 쌓여야 건강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서두르는 모든 행동이 위험한 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늘리는 것만이 몸을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만 지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의 수는 줄어듭니다. 일할 때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보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혹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부산 동래구에 사는 73세 김정호 님도 그런 변화를 겪은 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의와 업무로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은퇴 후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시간이 좋아서 일부러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도 혼자 하게 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진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호님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사람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 걸까? 이 말이 스스로에게 낯설 만큼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신체 질환은 없었지만 의사는 사회적 고립이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우님은 자신이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방치한 것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우울감 발생률은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질환과 수면 장애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건강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극이 줄어들고 생각이 좁아지며 신체 활동도 게을러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한 가지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처럼 문턱이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부담도 적고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모임부터 책 읽기나 취미 교실까지 요즘은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나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괜히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색함을 넘어서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생각을 넓혀주고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정호 님도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기 모임에 나간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즘은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말하는 시간이 다시 생기자 밤에 잠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 말에는 노년의 본질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거창한 만남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65세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고 작은 관계라도 다시 이어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아픈 것을 참고 넘기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약 하나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판단은 젊을 때는 통할지 모르지만 65세 이후에는 위험을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이 불편해도 병원 가기 귀찮아서 며칠씩 미룬 적이 있나요?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윤성임 님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 후 가끔 속이 타는 느낌이 있었지만 늘 그랬던 일이라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윤성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소화가 덜 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루는 식사 중 갑자기 명치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위궤양이 이미 깊게 진행되어 있었고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출혈이 심해져 큰 수술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성임님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늘 참아오던 증상이 사실은 몸이 보내던 경고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늦게 발견된 소화기 질환 비율은 50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도 참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직의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손상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즉시 진단만 받았어도 가볍게 치료될 문제를 지나치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미리 위험을 잡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건소나 가까운 의원에서도 기본 검진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라고 하면 어쩌지. 검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기다리는 게 싫다. 이런 마음은 당연하지만 미룰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몸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확인하는 것이 불안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윤성임 님도 그날 이후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는 작은 통증이 오면 먼저 기록하고 그중 며칠 이상 지속되는 증상은 무조건 병원에서 확인합니다. 그 결과 예전보다 몸이 더 가볍고 음식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참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참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귀찮아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고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밤낮이 바뀐 수면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고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느 순간부터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해 본 적이 있나요? 광주 북구에 사는 76세 문혜경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지내면서 밤에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새벽 2, 3시가 넘어도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피곤해 점심때까지 누워있고 하루가 흐트러진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문혜경님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지쳐 보였나? 그때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소화도 잘 되지 않으며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는 수면 리듬이 무너진 것이 몸 전체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혜경님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단순히 늦게 자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신체를 회복시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부족의 영향은 훨씬 빠르고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수면 시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아침 시간부터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쬐고 몸을 깨우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는 TV와 휴대전화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면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드는 시간을 늦춥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낮잠을 길게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잠이 잘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해도 어렵지 않나요? 또는 새벽에 깨어있는 시간이 나름대로 편하고 조용해서 괜찮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면 리듬이 깨진 채로 오래 지내면 아무리 편해 보여도 건강은 점점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문혜경 님도 지금은 밤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휴대전화를 멀리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집 주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생활의 작은 변화가 건강을 다시 되돌리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서 크게 갈립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수면은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65세 이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몸의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운동을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는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마음, 아픔을 참지 않고 바로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바로잡는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견디지 못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 그 변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한 분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상태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문자님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상황을 넘겼고, 정혜수님은 운동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김정우님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관계를 끊어냈고, 윤성임님은 아픈 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문혜경님은 규칙이 무너진 수면 습관이 몸을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작은 실천이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플 때 바로 확인하는 용기,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마음, 하루 20분의 가벼운 걸음 같은 행동이 건강한 노후의 기반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5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는 앞으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